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2차 과목 첫 번째 과목이죠. 실전 문제풀이 제1강 시간으로서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공인중개사법 제1조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자, 맞죠?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3사는 맞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뒤는 해당이 없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건 중개업자가 되겠죠. X. 2번.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문이 되면 공인중개사인,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이 중개업자를 법인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그죠, 수수료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 성우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 업무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죠. 자, 틀렸네요. 자, X.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리고 뭐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5번. 5.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건 뭐 중개보조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의 밑에 있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또 플러스 뭘 한다? 그렇죠.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다른 차이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을 말하죠.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1.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맞습니다. 판례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가능합니다. 그건 건물로 봅니다. 이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에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틀렸고요. 3.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아니죠. 각각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집합물로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죠. 광업권 역시 광업재단에게 속했으면 하나의 덩어리로 중개가 되는 것입니다. 틀렸죠.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물론 가식의 수목이라 하더라도 이 수목이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이라면 중개 대상물이지만 지금은 가식의 수목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 최초로 집이나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로서 집주름이라고도 불린 자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립니다. 최초의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 곽회 또는 집주름. 자, 집주름은 나왔고 나머지 하나 뭐? 곽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자, 시행령입니다. 재정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거는 시행령 제 1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을 보면 시행령의 재정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제1조 뭐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목적으로 한다. 그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찾으면 됩니다. 1.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해당 없고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 시행에 주로 필요한 사항은 이건 시행 규칙에 주로 나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다? 아니죠. 공인중개사법과 시행 규칙에서 위임돼 공인중개사법은 맞는데 시행 규칙은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한 사항을 하는 겁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틀렸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그리고 다 X고 하나만 O.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5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빈칸을 올바르게 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기본서 공부하시면 다 맞출 거예요. 자, 인, 허, 신호 등 떠오르죠? 자, 인, 허, 신, 허 등. 자, 인가제. 이거는 신고제 등 등록제죠. 자, 그래서 인가제, 신고제, 등록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가제 여기 있고, 신고제 여기 있고, 등록제 여기 있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옳은지 그른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중개를 공인중개사,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계는 모두 요식, 일정한 형식이 있는 계약은 아니에요. 불요식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쓰지만 그 계약서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그리고 법 제2조 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 중개업이. 업이잖아요. 업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리을.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없다.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X.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 그래요.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기억 미음이 어디나 2번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중개하면서 그 대출받는 사람 은행에 연결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하는 거 역시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이 중개사무로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역시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하고 사무실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입니다. 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우연한 얘기, 이건 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 등과 관련하여 판례가 취하면서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번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권리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 역시 맞는 판례입니다. 3. 중개 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 주민등록주에 의하여 조사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중개업자의 직거래 금지 행위에는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직거래 금지하는 걸 말하죠.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대리하는 자도 소유자와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자 다 포함합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했어. 아니한 것이니까 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중개하는 것도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더라도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 매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지만 금전소비대차 알선도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4번 중개업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X. 자,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1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라 함은 자, 중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 맞죠? 3.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말았습니다. 4.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벌써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 그러면 자,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틀렸네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X.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문제풀이 1강 시간으로서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첫 시간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기본서 공부하다 문제 푸느라고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익숙해지면 재밌으니까 계속 재밌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